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파는 설경입니다. 지난 4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사에서 제공하는 4가지 종류의 식이섬유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각 제품에 들어있는 원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산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파워블록 키토산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의 흡착 배설 이미지는 자석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양전하를 띠고 있는 키토산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만나면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흡착해서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설시켜 버립니다. 자석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료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료에 보면 첫 번째 키토산 혼합물이 들어있는데요. 네, 키토산 들어있고요. 그리고 호박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네요. 호박산 굉장히 생소한 성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강식품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삼입니다. 비싸서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죠. 바로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이 산삼 정도의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호박산입니다. 호박산은 호박이라는 유기 보석에서 추출된 것인데요. 호박에서 전체 중량의 1.2% 정도만 추출되는 아주 귀하디 귀한 원료라고 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시면 이 호박에 화석이 된 모기에 피해서 공룡의 DNA를 얻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박은 소나무의 송진이 땅속에서 무려 3천만 년 이상 화석화된 유기 보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13세기, 14세기에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 때 그 당시 유럽 인구의 1억 명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호박의 주 생산지인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는 거의 희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발트해 연안 국가의 거리에서는 이 호박을 태워서 향과 연기로 역병을 방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호박산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곳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보드카 같은 독주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도 가장 많은 나라가 사실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술을 마실 때 이 호박산과 같이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호박산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은 간세포 재생과 이 간세포 보호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키토산이 알코올을 흡착해서 그대로 배설시켜 버리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날 숙취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키토산의 그런 기능과 더불어 식이섬유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 간을 도와주는 호박산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회식 전에 꼭 드시고 회식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성분으로 보면은 결정 셀룰로스 혼합 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결정 셀룰로스 혼합 제제에는 결정 셀룰로스가 들어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죠. 그리고 이산화규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그 제품의 습기를 방어해주는 방습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산화규소인데요. 사람들은 막연히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거부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산화규소가 발진이나 통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하면 폐암까지 올 수 있다고 이산화규소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 다 가짜 뉴스로 나중에 판명됐습니다. 일단 이 이산화규소의 화학명은 SiO2입니다. 이런 구조의 화합물질은 일반 식품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각종 동식물의 대부분 성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미량의 이산화탄소로는 건강상에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다만 이 이산화탄소를 분진 형태로, 가루 형태로 장기간 흡입했을 때, 코로 흡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구용으로 미량 섭취하는 것을 가지고 폐암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에 첨가되어서 소화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극미량의 이산화탄소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참고로 IARC 국제암연구소는 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IARC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요. 심지어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할 정도로 그 기준이 결코 관대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성분으로 이제 들어있는 게 콜라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열매 추출물 혼합물로 말토덱스트린과 콜라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라 열매는 교감신경을 부스팅, 다 아시겠지만 콜라,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 같은 이 콜라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콜라 열매 추출물은 교감신경을 부스팅해 주어서 에너지 대사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토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사실 다이어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녹말을 가수분해해서 얻어지는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닿으면 특유의 점성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또 혈당 조절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능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유일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식이섬유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식이섬유고 기능이 좋은 식이섬유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카르니틴이 들어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명한 성분인데요. 우리가 포도당을 세포 안까지 운반해주는 인슐린처럼 지방산을 세포까지 운반해주는 지방산의 운반책 역할을 해주는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L카르니틴은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지방산, 우리 몸에 소화된 지방산이 에너지 대사에 실패합니다. 마치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에너지 대사에 쓰이지 않아서 혈액에 떠돌듯이.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 대사에 실패한 지방은 우리 몸에 결국 지방으로 축적돼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을 태워주는 영양소가 바로 이 L카르니틴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콜라 열매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너무나 좋은 영양소이고 대부분 시중의 다이어트 제품에는 꼭 들어가는 성분이 바로 이 L카르니틴입니다. 그래서 키토산과 함께 다이어트에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스테아린산입니다. 이 스테아린산은 파뮤에서 추출한 지방산으로 제형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첨가물이고요. 그 다음 성분으로 보니까 대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대두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대한 기능성이 인정된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는 단일 성분으로도 판매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키토산에는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토산은 단지 키토산 식이섬유 제품만이 아니라 키토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즈 혼합 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식품을 코팅하고 또 결합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동물성 젤라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동물성 젤라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안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 일일 허용 섭취량에 제한이 없는 성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안전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세로라 농축 혼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뉴트리라이트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은 알고 있지만 또다시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키토산 분자 구조를 보면 실제로 불용성 식이섬유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이 키토산 식이섬유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비타민 C의 어떤 독특한 분자 구조에 의해서 키토산을 만나게 되면 키토산의 분자를 좀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로라 체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위 식물 성분 중 가장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을 키토산과 함께 섭취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 놀랍고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트리라이트사는 브라질의 세계 최대의 아세로라 농장 체리를 직접 가지고 있고 그 체리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직접 뉴트리라이트사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은 정말 좋은 아세로라 체리를 이렇게 원료 농축물로 이렇게 넣어놨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파워블록 키토산은 강력한 키토산이긴 하지만 정말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화에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나우바 왁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나우바 왁스는 브라질 야자수의 잎과 싹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제된 왁스입니다. 그리고 가로해 갖고 개 대두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개나 대두 쪽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라는 그런 것 같고요. 일회 분량을 2정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정을 먹을 때 키토산 400mg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1회 2정씩 하루에 3회, 그래서 총 6정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정이기 때문에 한 달 분량이고요. 한 통이 한 달 분량이고요. 이 제품은 키토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뉴트라이트 파워블럭 키토산 제품을 원료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원료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능적으로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에 체지방이 자꾸 축적되시는 분들이 건강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평상시에 회식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식이 있다든가 또는 오늘 모임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미리 드시고 식사를 하신다면은 기름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또 어떤 안 좋은 성분들,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뉴트라이트 식이섬유 중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이버비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트라이트의 가장 완벽한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파이버비츠입니다. 이 파이버비츠는 무려 17가지의 다양한 식이섬유를 공급하며 자연의 가장 이상적인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의 비율 3대1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8월 6일 목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 올라온 아주경제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치 오늘 제 영상을 위해서 기사를 내준 것 같은데요. 식이섬유 3대1 황금 비율이 최고 궁합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비율을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그 기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비율을 맞추고 싶지만 저희가 식탁에서 이 비율을 맞춰서 먹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파이버비츠는 알아서 이렇게 3대1의 비율을 잘 맞춰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약간 거칠거칠 수세미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스폰지가 물을 흡착해서 이렇게 끌어내려주듯이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서로 시너지가 잘 일어나고 잘 맞춰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에서는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3대1의 비율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뉴트리라이트사에서는 잘 알아서 이렇게 파이버 비츠를 3대1의 비율로 잘 맞춰서 저희에게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원료를 살펴보면은 미강 추출물 들어있는데 쌀겨죠. 쌀겨라고 하는데 이 쌀겨가 사실 저희가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쌀겨를? 그러나 사실 이 쌀겨에 어마어마한 영양소들이 사실 함유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90%는 다 쌀겨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쌀겨 추출물로 이렇게 식이섬유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식이섬유 들어있습니다. 이 사과 식이섬유에 유명한 게 팩틴이죠. 팩틴은 특히 나트륨을 조절하는 굉장히 유용한 식이섬유여서 그 혈압 조절체로 굉장히 유명한 식이섬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베 선인장에 들어있는 이눌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눌린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익균의 먹이로서 가장 잘 활용되고 유익균을 잘 증식시키는 식이섬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최고라고 하는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 볶음 분말, 쌀 알파화 분말, 호밀 분말, 옥수수 건조 분말, 현미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귀리 식이섬유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유가 최근에 발표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를 갖고 있는 게 귀리의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또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귀리 식이섬유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단일 식이섬유로 대두 식이섬유와 아울러서 이 귀리 식이섬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파이버비치에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밀 식이섬유 들어있고, 크랜베리 식이섬유, 블루베리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 2가 또 들어있고요. 종류가 좀 다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식이섬유, 자몽 식이섬유, 레몬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그리고 사양 벌꿀 혼합 분말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식이섬유는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맛없으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맛을 위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파이버 비츠가 사실 아이들이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맛이 괜찮습니다. 미숫가루 정도의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을 위해서 아마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과당과 미분당도 역시 맛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결정과당은 말 그대로 설탕입니다. 그리고 미분당은 그 설탕을 미세하게 간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맛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탄산칼슘 들어있습니다. 이 탄산칼슘, 식이섬유 제품에 왜 탄산칼슘이 들어있나, 칼슘이 왜 들어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탄산칼슘은 저희가 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제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칼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거는 칼슘 보조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파이버비츠가 제형이 약간 시리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약간 바삭바삭합니다. 근데 이 제형이 잘 유지가, 이렇게 식이섬유다 보니까 수분 흡착이 잘 돼서 서로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형이 이렇게 땡글땡글해서 시리얼처럼 서로 각자 잘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제형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게 이제 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회 분량으로는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스푼이 있습니다. 그 스푼 한 스푼에 17g의 식이섬유를 공급하는데요. 사실 이 17g은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 한국인들의 일일 식이섬유 권장량이 20에서 2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탁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파이버비츠 한 스푼 정도면 충분히 부족함 없이 식이섬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본인이 평상시에 인스턴트 식품을 좀 많이 먹고 또 안 좋은 거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스푼 정도 드시면은 적정한 양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파이버비츠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시리얼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씹어서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 사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샐러드 드실 때 샐러드 위에 이렇게 콘프레이크처럼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요플레 같은 거 드실 때 요플레 위에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할 때 밖에 나가면 이렇게 밥이 다 이렇게 흰 쌀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그걸 먹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 현미 같은 거, 현미 성분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뿌려 먹게 되면은 그 마치 잡곡밥 먹듯이 이제 그런 영양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파트너는 뭐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뿌려서 먹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활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히 이렇게 당 관리 하셔야 되고 그러신 분들은 특히 더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파이버비츠 같은 경우는 물에도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먹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외출할 때 물병에다가 이 파이버비츠를 이렇게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운전하는 중에 얘가 이게 녹아서 이렇게 마시면 꼭 미숫가루 같이, 딱 미숫가루 맛인데, 그 미숫가루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손쉽게 또 먹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파이버비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약간 이 파이버비츠를 드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파이버비츠가 한 스푼에 17g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엄청난 양인데요. 이렇게 고용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의 식이섬유를 드시면서 물을 안 드시면 잘못하면 변비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비가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셔야 그 효과를 더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버비츠를 드실 때는 물을 좀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좀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보니까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 좀 이렇게 장이 너무 약한 어린이들이 드시기에는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을 더 작게 해서 물에 많이 희석해서 드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제가 뒤이어서 소개할 수용성 식이섬유로만 만들어진 파우더 식이섬유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서서 이렇게 그 파이버비츠로 넘어오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우더 식이섬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더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에 타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포 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한 통에 30포가 포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난소화성 말토넥스트린이 들어있습니다. 앞전에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물에 녹는 식이섬유 중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 증가를 통해서 정장 작용을 하고 혈중 지질 저하의 세 가지 기능성에 대해서 인증받은 유일한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화검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화검은 인도, 파키스탄 서쪽 지역의 건조지대에 생육하는 콩가 식물인 구화의 종자 배후로부터 얻어지는 물질로 냉수에 쉽게 녹고 점성이 높은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눌린이 들어가는데요. 혈당 조절에 탁월해서 천연의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입니다. 땅속 줄기나 알뿌리에 많이 존재하고요. 돼지 감자, 우엉, 더덕, 치커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또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증가에 굉장히 유익균의 증가랑 관련해서 굉장히 기능적인 식이섬유인데요.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라고 했는데,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하니까 이눌린은 유익균 증가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서는 가장 유명한 식이섬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우더 식이섬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물 한 잔 먹을 때 그냥 맹물 마시지 않고 그 물에 이 파우더 식이섬유를 한 포 타서
딱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하루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아이들은 파이버비츠가 좀 아무래도 거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 식이섬유를 아이들한테 많이 저는 쓰는데요. 아이들 저는 다 씁니다. 우유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씩 타서 주고, 주스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씩 타서 주고, 그 다음에 물 마실 때도 좀 타서 주고, 왜냐면 아이들이 야채를 너무 안 먹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슨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설탕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설탕에다 또 파우더 식이섬유 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찍어 먹게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파우더 식이섬유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식이섬유고요. 원료를 살펴보면은 결정 셀룰로스 혼합제제 들어있습니다. 방습 기능이죠. 그 다음에 강낭콩 추출 혼합물이 들어있는데 강낭콩 추출물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세올라민은 알파 아밀라아제를 억제해서 당의 분해 및 체내 흡수 방지에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복합당입니다. 그 복합당이 장에서 이당으로 분해가 되고 또 단당으로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단당 형태, 포도당 형태로 되어야지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알파 아밀라아제는 이 복합당이 이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해서 당이 2당이 되지 않게 하고 그 2당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단당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탄수화물을 체내 흡수시키지 않게끔 도와주는 천연의 기능적인 원료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강낭콩 추출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 추출물, 대두 추출물 들어 있습니다. 각각 아주 유용한 식물 성분들이 풍부한 성분들이고요. 대두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테아린산 저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로서 흡습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장에서 식이섬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 농축물 들어 있습니다. 파슬리 농축물 같은 경우는 고대로부터 음식과 약용식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요. 굉장하게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식품으로도 손색할 바가 없는 유용한 농축물이 추출물이 아니라 농축물 형태로, 그러니까 파슬리를 그대로 먹는 것과 같은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래 분량은 내정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3번 먹게 되어 있고 120정이니까 한 통 사시면 열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네, 이렇게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는 내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이섬유 기능성 제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하실 때 굉장히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도 사실 줄어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충하기가 어려워서 건강상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어트 시에 식이섬유도 보충하지만 다양한 영양소도 이렇게 빠짐이 없이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 식사량이 줄어들더라도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를 보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제공되는 4가지 식이섬유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이섬유에 대해서 기능을 좀 더욱더 이해해 보시고요.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